안녕하십니까. 네, 다산에드 최정희 원장입니다. 네, 이번 시간부터 61페이지입니다. 회로 이론 기초입니다. 회로 이론 기초. 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요, 저한테 질문하시는데 공부 순서를 물어요. 공부 순서를. 그러면 보세요. 전기 자기약 있고, 그 다음에 회로 이론이 있습니다. 전기 자기약과 회로 이론. 보세요. 어떤 분들은 전기 자기약부터 하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회로 이론부터 해요. 보세요. 전기 자기약은 있죠. 전기의 기초입니다. 전기의 기초. 회로 이론은 있죠. 뭐냐면 전기 자격증의 기초예요. 예. 둘 중에 뭘 할까요? 애매합니다. 맞죠? 뭘 한다? 딱 이거예요. 보세요. 전기의 기초이기 때문에 전기 자격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만약에 내가 수학이 잘한다, 수학에 자신 있다 하시는 분은 자기학부터 하세요. 원래 전기 기초니까 자기학부터 하는 게 맞겠죠? 근데 대부분이 지금 동영상을 보시거나 이렇게 혼자 하시면 전기가 나오는 그런 분들 아니고, 대부분 혼자 하시는 분들은, 아니 동영상 보신 분들은 뭐 잘 모르십니다. 수학도 잘 못하세요. 그러면 전기 자격증의 기초가 되는 회로 이론을 먼저 하시는 겁니다. 딱 두 가지. 수학 자신 있다, 자기약. 수학 자신 없다, 회로 이론. 근데 보시는 분들 지금 스스로 대부분 수학이 자신 없어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얘가 소문대로 조금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제가 말씀드린 건 회로 이론부터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전기 자격증의 기초는 회로이기 때문에 회로 해야 기기하고 전력하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약은 내가 준비됐다, 그때 하시면 됩니다. 예, 순서가 개인 따라 또 틀려요. 어떤 분은 이거부터 하고 어떤 분은 이거부터 하는데, 보편적으로 수학에 약간 자신 없으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 회로 이론 먼저 하는 거고, 회로 이론이 전기 자격증의 전체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대학교에서 한다면 전기 자격부터 하셔야 될 겁니다. 왜? 여기에서 저항, 코일, 그 다음에 콘덴서 다 얘기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회로 이론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직류회로입니다. 첫 번째, 직류회로. 네. 직류입니다. 우리가 직류전압, 직류전류, 교류전압, 교류전류 중에서 직류는 뭐? 영어로 DC입니다. DC가 다이렉트 커런트예요. 다이렉트. 바로 흐르는 전류라는 겁니다. 커런트. 그래서 우리가 앞보다 전류를 전기에서 우선시하는 거예요. DC가 커런트예요. 커런트. 전류란 겁니다. 전류. 네. DC. 얘는 파형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전압이든 전류든지 이렇게 일정한 것을 얘기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극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직류는. 네. 그 다음에 교류는 앞에 했죠? AC입니다. Alternating Current 번갈아서 어떻게? 이렇게 가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전압이나 전류가 이렇게 번갈아 됩니다. 그럼 걔는 뭐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극성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교류라고 합니다. 교류.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애매한 것이 이런 게 있습니다. 보세요. 얘는 직류냐 교류냐. 그 다음에 얘는 직류냐 교류냐. 아유, 요놈 보세요. 생긴
건 교류처럼 생겼는데 교과서적인 의미에서 보세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위쪽을 플러스 아래쪽을 마이너스라고 하면은 극성이 변하지 않죠. 맞죠? 극성이 변하지 않는 얘는 뭐다? 직류입니다. 직류. 그 다음 얘는 쭉 갑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 때 한 번 여기 변하죠. 요것을 우리가 교류라고 합니다. 교류. 교과서적인 의미에서 극성이 변하느냐 극성이 변하지 않느냐 이것 따라서 직류 교류가 결정이 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직류는 대문자를 써요. 일반적으로 대문자. 그 다음에 교류는 소문자. 변하는 것, 이렇게 변하는 것은 소문자를 씁니다. 만약에 V 이거 뭐? I 이거 뭐? 직류입니다. 직류. V I 이거 뭐? 교류입니다. 이러한 약속에 사용되는 거, 약속이 이렇게 한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전기량, 전하량. 전기량이나 전하량은 전하가 갖고 있던 전기적인 양으로서 전기자기약 하고 오셨겠죠? 전기자기약 2장 정전기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앞에서 했던 부분을 뒤에서 많이 합니다. 이런 거요. 회로에서 공부하는 부분은 회로에만 나오느냐? 아닙니다. 회로에서 공부한 부분이 전력에도 나오고 자기에도 나옵니다. 자기에서 공부한 부분이 전력에도 나오고 회로에도 나와요. 전력에서 공부한 부분이 기계에도 나오고 회로에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꼭 그 부분은 그 과목에서 나온다가 아니란 거예요. 그 똑같은 전기의 틀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배운 게 여기에서도 나오는 겁니다. 자기약을 조금 해주시면은 그 회로를 공부할 때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회로를 공부해 주시면 자기약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네. 전기량이고, 전류도 했죠. 전류. 뭐다? 어떤 단면 t초 동안 q쿨럼의 전하가 이동할 때에 통과하는 전하의 양을 전류라고 하는데, 여긴 한 가지만 보세요. 지금 전압, 전류, 저항을 할 건데 I에 암페어에 자기약할 때 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이 전류라는 것은 있죠. 전류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했을 때 전류는 흐른다. 전류에 대한 개념이 이해하기 힘들 때는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은 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에 흐르는 겁니다. 전류는 맥락을 잡을 때 전류는 흐르는 겁니다. 흘러가는 거예요. 전하가 물처럼 흘러가는 것, 그게 전류입니다. 전류. 그 다음에 전압이란 거, 뭐 말씀드리기도 많이 했지만, V고 단위는 볼트입니다. 영어로 볼테이지예요. 볼테이지인데, 전압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으냐면, 이런 개념을 확 갖고 있어요. 전류가, 대충 전류는 뭐다? 대충 전압은 뭐다? 보다는, 전압이 뭐다? 얘는 전기적인 높이입니다. 전기적인 위치예요. 위치. 전기적인 높이를, 전기적인 위치를 전압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압. 요렇게 개념을 확 갖고 계시면 문제 풀 때 쉬워요. 네. 그 다음에 하나 나오는 것이 저항인데,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능력을 얘기하죠. 예. 자기약에서 한 번 정도 얘기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키르호프의 법칙입니다. 키르호프의 법칙은 1법칙과 2법칙이 있습니다. 키르호프 법칙 볼게요. 1법칙은 우리가 KCL이라고, KCL을 1법칙이라고 합니다. 1법칙. 키르호프의 커런트 전류 법칙입니다. 얘는 말이 어려워요. 임의의 점에서 유입되는 전류와 유출되는 전류는 같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전류는
물입니다. 전류는 물이에요. 그러면 물 보세요. 여기에 물 1입니다. 여기에 물 2, 여기에 물 3이고, 여기에 물 4다. 물 4다라고 합니다. 뭐 간단하게 봤을 때 물이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흐르는 거죠. 그럼 이거 물 1은 물 2 플러스 물 3이 되는 거죠. 이 흐른 물은 물 2 플러스 물 3이고 그놈이 물 4가 되는 겁니다. 물 4. 맞죠? 이것이 물입니다. 물. 그런데 전류를 물이라고 봤을 때 이거 어렵지 않죠? 전류를 물이라고 봅니다. 그럼 보세요. 전선을 타고 전류가 흐를 때 I1입니다. I2, I3, I4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I1은 I2 플러스 I3는 I4 이것이 임의의 점에서 유입되는 전류와 유출되는 전류의 크기는 같다는 겁니다. 유입되는 거 I1과 유출되는 거 I2 플러스 I3가 같다. 그놈과 I4가 같다. 이것이 KC의 키르호프의 1법칙이고요. 두 번째 KVL입니다. 키르호프의 볼테이지로 키르호프의 전압법칙입니다. 전압은 높이라고 했어. 높이. 보세요. 전압이야. 건전지입니다. 100V라고 하는 것은 이 저항입니다. 저항. 100V라고 합니다. 100V라는 것은 여기서 여기까지, 100V라는 것은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를 얘기해요. 전압은 높이입니다. 높이. 그럼 만약에 여기서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나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나 같죠? 이 높이나 이 높이가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는 100이라는 겁니다. 전압은 높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 높이 플러스 이 높이 플러스 이 높이는 이 높이 합하면 얼마? V1, V2, V3다 했을 때 합하면 얼마다? 100이라는 거예요. 키르호프의 전압법칙 이겁니다. 인간 전압과 어떻게 가해진 전압의 합은 같다, 대수합은 같다 하는 것이 키르호프의 전압법칙입니다. 예. 이런 개념을 기억을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에 62페이지입니다. 7번에 옴의 법칙입니다. 옴의 법칙은 보세요. 전압전류 저항 관계입니다. 옴의 법칙은 우리가 동그라미를 그려서 맨 위에 전압, 전류, 저항이라서 전압을 구할 때 V는 얘를 가려요. 전류 곱하기 저항. 전류는 어떻게? 전류를 가리면 저항분의 전압이고 저항은 전류분의 전압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옴의 법칙이에요. 전압, 전류, 저항 이 세 가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옴의 법칙이에요. 네. 그럼 얘들을 가지고 보세요. 직렬 연결, 병렬 연결을 봅니다. 저항의 직렬 연결, 병렬 연결. 어떻게 하느냐? 저항 두 개라고 봅니다. R1과 R2가 이렇게 있을 때 가합니다. 이렇게. R1과 R2가 이때를 직렬 연결이라고 합니다. 직렬 연결. 그러니까 병렬 연결은
이렇게 R1과 R2를 이렇게 나눠서 연결한 것, 이것을 병렬 연결이다. 얘를 병렬 연결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 그림에서 전체 저항 얼마냐? 전체 저항은 직렬 연결할 때는 R1 플러스 R2입니다. R1 플러스 R2. 이 구하는 방법은 본교재에서 할 건데 뭘 이용한 거냐? 앞에서 했던 키르호프의 법칙과 그 다음에 옴의 법칙을 적용해서 이렇게 끄집어낸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합성 저항은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R2 두 개가 있을 때 합성 저항은 간단하게 이렇게 나와요. 혹시 제어공하고 전기 자기약 공부하신 분, 전기 자기약에서 콘덴서의 직렬일 때 이렇게 나오죠. 콘덴서 직렬일 때 C1 플러스 C2가 C1 C2고 콘덴서 병렬일 때 C1 플러스 C2가 되는 거예요. 네. 이러한 식 합성 저항 구하는 방법을 키르호프 법칙과 옴의 법칙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V1에 걸리는 전압을 여기에 V1, 여기 V2라고 했을 때 V1에 걸린 전압은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전체 전압. 그 다음에 여기 V2는 얼마냐? V2에 걸린 건 R1 플러스 R2분의 R2 곱하기 전체 전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흐르는 거 I1이라고 했을 때 I1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R1 플러스 R2분의 R2 곱하기 전체 전류예요. 제가 이걸 왜 썼냐면은 보세요. 우리가 V는 IR입니다. 무슨 말이냐? 전압과 저항은 비례하는 거예요. 전압과 저항이 비례, 저항이 크면 전압이 크고 이 말이에요. 그러면 V1을 구할 때 R1 플러스 R2분의 뭐가 되느냐? R1이 되는 겁니다. 비례하기 때문에 1을 구할 때 1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보세요. I는 R분의 V죠. I는 R분의 V입니다. 그러면 전류와 저항은 반비례하는 거예요. 이 저항이 크면 전류는 작고 이 저항이 작으면 전류가 큰 겁니다. 따라서 여기 흐르는 I1을 구할 때 R2 남의 저항을 구하는 것이 옴의 법칙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옴의 법칙 때문에. 네, 그래서 저항의 접속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전력양입니다. 전력과 전력량은 앞에서 전기 자기약 5장 전류 부분에서 했던 것이고요. 했던 것인데 하나만 더 보면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전력 P입니다. P고 와트인데 우리가 746와트를 1마력이라고 하죠. 1마력. 우리가 모터를 얘기할 때 보통 몇 킬로와트라고도 얘기하지만 30마력, 50마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전력의 양은 우리가 W고 와트, 세커 혹은 줄이라고 합니다. 줄. 전력량. 그럼 전력량 혹은 와트 세커 와트 아워예요. 와트 아워. 얘는 1입니다. 전력량은 1. 우리가 전력을 마력으로 바꿨던 것처럼 우리가 1줄은 0.24 칼로리가 되고요. 0.24 칼로리가 되고 요건 암기해 주셔야 돼요. 1kWh 입니다. 전기 요금 될 때 1kWh는 860 킬로칼로리가 되는 거죠. 우리 칼로리는 다이어트나 이런 것 하면서 말 많이 하기 때문에 그다지 어렵지 않으실 건데
1줄이 뭐? 1줄이 1와트 세컨은 0.24 칼로리고 1kWh 우리 집 전기요금으로 찾았을 때 52원 정도 됩니다. 52원 정도 되는 1kWh는 열량으로 따졌을 때 860kcal 하는 것. 이건 뭐 전력공학이나 이런 곳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네, 그 다음에 63페이지 가서 정연파 교류입니다. 정연파 교류. 네, 정연파 교류. 교류는 교류인데 정연파입니다. 우리가 정연파를 사인파를요 정연파라고 합니다. 사인파를 정연파 그래요. 그 정연파 교류라는 것은 사인파 교류. 왜 그러냐면 제가 전기 자기약 기초부분을 보셨을 때 발전기에서 만들어졌을 때 그 전압 E가 얼마였냐면 BLU 사인 세타입니다. 발전기에서 처음 나온 전압이 BLU 사인 세타예요. 지금 이 값에다가 뭐 사인 세타가 붙어서 이가 곱하기 사인 세타, 이가 곱하기 세타니까 어떻게? BLU 값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BLU라는 거. BLU의 사인 0도는 0, 이렇게. 뭐, 이 전압이 발전기가 돌아서 전기가 만들면 그 값은 이런 사인 모양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 식이 BLU 사인 세타, 이가 곱하기 사인 세타 값에 의해서 전압이 결정된다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교류는 사인파 교류, 한국말로 정연파 교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연파 교류. 그래서 정연파 교류에서는요, 우리가 본 교재를 가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V가 우리가 BLU 사인 세타에서 VM 사인 세타로 변해요. 그 다음에 이 값이 V는 VM의 이렇게 교류를 표현합니다. 우리가 계속 가다 보면은 이렇게 교류를 표현하게 돼요. 그런데 왜 교류를 이렇게 표현하느냐면은 보세요. 우리가 직류는 있죠. 직류는 이렇게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죠. 그럼 내가 이런 거요. 직류 몇 볼트입니까? 물으면 아이고 직류 100볼트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끝나요. 직류는 크기 빼고는 얘기할 게 없습니다. 아이고 100볼트 꾸 이때도 100볼트, 이때도 100볼트, 이때도 100볼트니까 계속 100볼트입니다. 크기 말고는 얘기할 건덕지가 없는 겁니다. 직류는요. 교류는 보세요. 교류는 일단 이 크기 있죠. 크기 말해야 됩니다. 크기. 그 다음에 파형이 네모나냐 동그랗냐 사인이냐 코사인이냐 파형 얘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저런만 들어보셨죠? 우리 집에 들어오는 주파수는 60Hz다 하는 주파수. 그 다음에 위상입니다. 시 땅 했을 때 앞섰냐 뒤졌나 하는 위상까지 이렇게 크기, 파형, 주파수, 위상 다 얘기를 해야 돼요. 직류는 크기만, 교류는 크기, 파형, 주파수, 위상 다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교류를 나타낼 때는 우리가 네 가지 다 나타내요. 이 부분은 뭘 나타내느냐면 크기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크기를 나타내요. 사인 파죠. 얘는 파형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네 개를 다 나타내다 보니까 교류식 자체도 이렇게 길어지는 거예요. 284 얘가 뭐예요? 주파수고 얘는 주파수 나타내는 부분이고 얘가 위상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세타가 위상을 나타내는 부분. 그래서 교류를 이렇게 나타내야만이
크기, 파형, 주파수, 위상은 모든 요소를 나타내기 때문에 교류는 번잡스러 하더라도 이렇게 나타낸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서 교류 여기에서 우리가 용어를 조금 보는데 첫 번째 주기입니다. 주기는 들어보셨죠? 용어가 어떤 자전주기는 24시간, 공전주기는 365일. 주기는 뭐요? 1회 반복하는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교류기 때문에요. 이렇게 시간인데 여기에서 한 번 반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뭐예요? 한 번 반복이라는 것은 이까지죠. 이까지 반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타임이죠. 타임. 주기라고 합니다. 주기. 그 다음에 주파수는 뭐다? 1초 동안 반복했습니다. 1초 동안 몇 번 반복했느냐? 1초 동안 반복했어요. 그럼 우리가 주파수, 우리가 프리퀀시에서 F라고 하는데요. 보세요. 주기가 만약에 0.1이다. 한 번 반복하는데 걸리는 시간 0.1초라면은 우리가 1초 동안에 몇 번 반복해요? 한 번 반복한 0.1초니까 1초 동안에 몇 번? 10번 반복하죠. 10번 반복합니다. 맞죠? 따라서 T가 0.1, 주파수가 10이네요. 이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T는 F분의 1이고 F는 T분의 1입니다. 주파수와 주기는 역수의 관계를 가지는 겁니다. 역수의 관계를. 네. 이것이 주파수, 주기. 이런 관계고요. 이런 관계. 그 다음에. 우리가 보세요. 각속도 오메가라고 합니다. 각속도 오메가. 우리가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인데 각속도는 시간분의 각도입니다. 각도. 우리가 각속도를 뭐라고 하냐면 오메가라고 하죠. 오메가 각속도 시간분의 각도 맞죠? 각도 오메가는 시간 t분의 각도 세타입니다. 따라서 얼마? 세타를 오메가 t라고 합니다. 오메가 t. 근데 각도는 우리가 기초수학 할 때 했을 겁니다. 기초수학 할 때 360도 한 바퀴가 얼마냐면 2파입니다. 2파. 그럼 한 번 반복한 주기가 t예요. t. 각속도 한 번 반복한 그 각속도 얼마냐? 주기 t분의 한 바퀴 2파예요. 2파. 한 바퀴 주기니까. 그럼 요게 시간분의 주기분의 1은 얼마다? 주파수죠. 2파이 F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타는 오메가 t는 오메가 얼마? 2파이 FT가 되는 거예요. 2파이 FT. 그래서 아까 전에 썼던 거 보세요. V는 VM의 사인 세타에서 VM의 세타를 오메가 t라고 하다가 오메가가 얼마냐? 2파이 ft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예. 이것이 교류를 나타내는 일반식이라고 했고, 우리가 요런 거 있죠. 오메가는 2파이 f다. 요거는 계속 따라다닙니다. 전개하면서 계속 나와요. 네. 그리고 그러면 정연파 교류의 크기를 나타내 볼게요. 정연파 교류의 크기. 지금 교재 표시라고 되어 있는데 크기 봅니다. V는 VM의 사인 2파 FT 세타에서
이 값은 있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 시간만 집어넣으면 모든 시간의 값은 어떤 순간의 시간 값을 다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얘는 식이죠, 식. 얘를 우리가 순식값이라고 합니다. 순식값. 모든 순간 시간의 값을 다 나타낼 수가 있다 해서 순식값이라고 합니다. V는 Vm sin E5t 플러스 세타예요. 순식값. 그 다음에 여기 Vm이죠. Vm. 앞에서 제가 처음에 BLU라고 하면 BLU. 얘가 뭐냐? M이 max예요. max. 그래서 이 값에 이 교류 여기에 어떻게 이 가장 높은 값이요. 이 가장 높은 값 BLU를 최대값이라고 합니다. 최대값. 그 다음에 VA라고 해서 평균값입니다. A 가장 높은 값은 VM이고 가장 낮은 값은 뭐 0이고 마이너스도 있는데 얘 평균은 얼마예요? 평균을 에버리지라고 합니다. 얘는 얼마냐? 5는 이 VM에서 0.637 VM입니다. 최대값의 63.7% 값이에요. 최대값은 63.7%. 그래서 V 혹은 VRMS라고 해서 실효값, 실제 일하는 값. 실제 일하는 값, 이거 우리 집에 들어온 220V 있죠? 그것을 실효값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집에 들어오는 거 교류잖아요. 맞죠? 그 교류가 최대값도 아니고 평균값도 아니에요. 실제 일하는 값 220V 얘기하는 겁니다. 그 값은 루트 2분의 1의 VM에서 0.707 VM입니다. 최대값의 70.7%를 얘기하는 거예요. 70.7%. 네. 요것들은 뭐 본문 가시면 반드시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파고율이라고 해서 파고율은 실효값분의 최대값. 파형률은 평균값분의 실효값이라고 이런 특징을 나타내는 지표가 있습니다. 파고율과 파형률 이 부분도 시험에 잘 나오는 거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네, 그럼 계속해서 64페이지 3장의 기본 교류회로 갑니다. 기본 교류회로. 교류회로 중에서 교류회로의 기본입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직류에서는 R만 취급을 했는데 직류에서는 저항만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류에서는 R, L, C를 모두 취급해요. 왜냐면 직류는 우리가 아까 했던 주파수가 없어요. 주파수가 없습니다. 주파수가 없으면 L과 C를 무시하게 돼요. 얘들은 주파수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무시하는데 교류는 주파수가 있기 때문에 R 값뿐만 아니고 L 값, C 값도 고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직류회로라면은 이렇게 저항의 직류전압을 가했는데 교류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류에 저항을 가한다든지 아니면 교류에 코일을 가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콘덴서를 가한다든지 이러한 RLC 부품을 가해놓고 연결해놓고 교류를 가하는 것을 기본 교류회로라고 합니다. 우리가 1장에서는 못했던 거예요. 1장에서는 직류기 때문에 A과 C를 무시했는데 전원을 교류 전원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부품을 R뿐만 아니고 C값과 L값도 같이 취급하는 것, 이것이 기본 교류회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제가 기초 부분을 용어할 때 조금 언급을 했기 때문에 좀 수월을 하실 겁니다. 교류에서 L을 인덕턴스라고 하죠. 자석 발생 능력입니다. 자석 발생 능력. XL을 뭐라고 하냐면 유도성 리액턴스. 얘는 단위가 헬리고 얘는 단위가 옴입니다. 뭐냐? 유도성 리액턴스란 것은 코일 있죠, 코일. L이 전류를 방해하는 능력. 교류의 저항 성분입니다. 교류에서 저항 성분. 직류에는 없죠, 당연히. 취급을 안 하니까. 교류의 저항 성분은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C를, 뭐요? 커패시 턴스라고 단위를 페럿이라고 하는데, XC를 뭐라고 하냐면, 용량성 리액턴스입니다. 콘덴서의 저항 방해 능력, 콘덴서의 저항 성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저항 R 있죠? 네, 저항. 그 다음에 얘가 리액턴스입니다. 리액턴스. 이것을 합해서 임피던스라고 하는 거죠. 임피던스는 전체 저항 성분이에요. R의 저항 성분 R, 콘덴서나 코일의 저항 성분은 X. 그걸 합친 모든 것이 임피던스예요. 그런데 R과 리액턴스 보세요. 저항은 이렇게 돼요. 리액턴스는 우리가 본교재에서 유도하겠지만 저항은 이렇게 되고 X, 리액턴스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임피던스는 얘 플러스 얘 하면 3이고 4라고 해서 7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맞죠? 얘가 3이고 얘가 4면 임피던스 얘 플러스 얘인데 얘 플러스 얘 하면 3, 4 더하면 피타고라스에서 5가 되는 거예요. 5. 따라서 우리가 RL이라고 했을 때 임피던스를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게 위상관계인데요. 제가 기초 부분 할 때 정말 전기에서 중요한 게 위상입니다. 위상인데 전압과 전류의 위상관계가요. 전압과 전류 위상관계가 저항만 있을 때는 동상입니다. 전압의 위상과 전류 위상이 같다. 이것은 한번 본교재 가서 딱 해봐야, 그림을 그려봐야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요 정도 개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L만 있다라고 하면은 V가 I보다 전압이 전류보다 90도 빠릅니다. 위상이. 그러니까 C만 있다. V가 I보다 90도가 늦다. 다른 말로 전류가 전압보다 위상이 90도 빠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위상관계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되는데, 이 위상이 있죠. 이 RLC, 지금만 요 위상관계가 전력공학이라든지 기기라든지 아니면 실기 가서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차지하는 겁니다. 전기에서 위상이 요 부분이 있죠. 나중에 증명을 할 거지만 지금 요거 어느 정도 기억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RLC에서 다른 게 아니고 위상관계입니다. 위상관계. 네. 그럼 계속해서 교재에 있는 거 볼게요. R만 있다. 저항은 R이고 위상차는 0도입니다. 전압과 전류 위상차 0도고, L만의 회로는 보세요. L만 있다. 그럼 리액턴스 X가 얼마냐면 오메가 L은 2파이 FL로 구합니다. L
J만원 회로에서 L의 저항 성분이요. 유도성 리액턴스, 유도성 리액턴 오메가 L인데, 오메가가 2파이F라고 앞에서 했죠? 2파이FL입니다. 근데 위상은 플러스 J가 돼요. 플러스 J. 위쪽으로 J요. 위쪽으로 J. 그 다음에 C만원 회로당 가장 중요한 위상 관계는 전류가 앞서는 거죠. 그리고 콘덴서의 이제 이 리액턴스는 J 오메가 C분의 1입니다. J 오메가 C분은 마이너스 J 오메가 C분의 1이에요. 기초 수학에 했을 때 분모 유리아를 한번 적용시켜 보세요. 분모 유리아 적용시키면 J 오메가 C분의 1이 J분의 J를 곱하면 마이너스 J 오메가 C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이 값이 콘덴서에서의 리액턴스 성분이 돼요. 네. 이거 하면 3장은 거의 끝나요. 이게 정말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겁니다. 네. 그리고, RL 직렬회로, RC 직렬회로는, 많이 보세요. RL이다. R 플러스 JXL입니다. 그러면, R 플러스 XL 하면 2파FL인데, 더하는 거 아니죠. R은 이렇게, 얘는 이렇게 하니까 요놈의 제곱에 요놈의 제곱에서 루트입니다. 피타고라스 정의를 적용시키는 거죠. 피타고라스. RC도 똑같고요. RC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RLC도 똑같아요. RLC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공식 외워봤자 필요는 없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외우신다면 뭘 외우냐? 위상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위상. 그 다음에 공진입니다. 공진. 공진은 우리가 이런 거예요. XL하고 XC가 얼마? XL. 오메가 L은 오메가 C분의 1이 2파 FL이 2파 FC분의 1이 같을 때 나타나는 것이 공진인데, 직렬 공진, 병렬 공진 이렇게 됩니다. 직렬 공진이 있고 병렬 공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진 주파수도 이렇게 되는데, 일단 공진이라는 것은 전기에서 결과만 갖고 얘기해요. 그 과정이나 뭐 원리나 이런 건 잘 안 해고요. 그래서 공진이 얘하고 얘가 같을 때 나타나는 것이 공진이다. 이렇게만 기억을 해주시고 넘어가셔도 무방할 겁니다. 네, 지금까지 해서 회로 이론 3장, 기본 교로 회로까지 했고요. 뭐 너무 깊게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공식은 전혀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뭘 할 것인가 개념 위주로 다가가 주시기 바라면서 3장까지 정리 좀 해주시고요. 네, 저는 4장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